저는 기술이 우리를 구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 기술, 나노 기술, 로봇 기술, 초전도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이 우리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한 국가에 몰빵을 했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분산 투자, 그러니까 한 정부가 내 자산을 전부 몰수할 수 없게 만드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가왕국입니다. 요즘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많이 참고하는 그분이 이에 관련해 가지고 글을 쓰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하고 제 생각도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어떤 전문가를 참고해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금융 투자 쪽에는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데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는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특정 분야로 오랫동안 돈을 번 사람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특정 분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크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알기로는 레이 달리오, 조지 소로스, 그리고 소로스의 후계자인 스탠 드러켄밀러, 이분이죠. 그리고 몇몇 매크로 해치펀드들이 그 매크로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딴 방법으로 돈 번 사람이 매크로 얘기하는 거는 걸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치 투자자, 기술적 투자자, 퀀트로 돈 버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TV나 유튜브에서 예의상 매크로 얘기를 하면 잊어버려도 됩니다. 예의상 매크로는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그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또는 이제 지금 뭐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저 잘 모르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다음 질문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럼 되게 사회 부적격차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인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금리요. 요즘 올려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경제, 미국 요즘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예의상 멘트를 쳐줍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도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가치 투자자, 기술적 투자자, 퀀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의상 그런 멘트를 해주는 거고, 이분들도 그 언론에서 그냥 들었거나 아니면은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 한 말을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로 저도 매크로 잘 모릅니다. 저 퀀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저 매크로 잘 모른다는 거. 자, 그리고 경제학자 교수들도요, 그러니까 교양용 매크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친구들이랑 요즘 금리가 올랐다며 뭐 환율이 어쩌고 말이야, 무역 이런 거 하기는 좋거든요. 근데 투자용 매크로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경제학자 교수들은 교양용 매크로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그러니까 투자용 매크로는요, 실제로 돈 번 사람들이 훨씬 더 투자용 매크로를 잘 읽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교양은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 무식해요. 교양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 레이 달리오, 스탠 드러켄밀러, 이런 사람들 내용을 주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두가 길었는데 레이 달리오가 그 미국 경제가 요즘 매우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이런 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드인에 있어요. 네, 금리가 오르는데 경제가 기대보다 훨씬 더 좋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데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부가 정부 중앙은행에서 넘어가가지고 부가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국채를 보유한 사람한테서 가계와 기업으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무제표는 많이 악화가 되었는데 가계는 좋아졌다. 쉽게 말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부채를 엄청 발행해가지고 가계에 나눠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 21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10에서 14%. 우와. 자, 왜냐면 제가 옛날에 유럽에 살 때 EU에 가입하는 조건이 그 1년 재정 적자가 GDP 2%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쿨하게 10에서 14%를 날리고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연준 채권 보유도 GDP 18%에서 35%로 넘어갔고, 그리고 2020년, 21년에는 실질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낮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22년에 인플레이션이 오고 재정 적자가 축소가 되었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에 매우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근데 가계와 기업은 그 전에 엄청나게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아직도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자, 보면요, 이게 미국의 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초록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자산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러니까 실질 자본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그 자본이 2020년, 21년에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 후에 좀 떨어졌어요. 주가도 좀 떨어지고 부동산도 좀 그렇고 이제 돈도 안 풀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계의 부가, 그러니까 GDP 대비 이제 보시면요, 대충 이제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여기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 후에 계속 올라가가지고 아직도 이제 그 가계 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계 부채도 GDP 대비 별로 높지가 않네요. 그죠?
그죠? 70년부터 최근 50년을 보시면은 높았다 낮았다 하는데 이때 이제 확 들어들었다가 이제 가계부채가 이때 좀 조금 늘었다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21년에 가계부채가 가장 낮았다가 지금 좀 더 높아지기는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높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좀 치솟았다가 지금 거의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0년 그래프를 봐도 지금 실업률이 얼마나 낮은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경제가 생각 이상으로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구인난도 생겼기 때문에 급여도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 가계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정도의 낮은 성장 그리고 괜찮을 만한 높은 물가 상승.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 경제가 뭐 1, 2%, 3% 정도 성장하면 그게 낮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그 정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도 뭐 예를 들면 뭐 3%, 4% 정도면은 2%보다 좀 높긴 하지만 뭐 그 정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 상태가 나쁜 게 경제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근데 당연히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걸 나중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새로운 부채를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의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레이 달리오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더 찍어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중앙은행이 매수를 하고 손실을 떠안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중앙은행의 부채를 결국은 국가 부채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또 새로운 돈을 찍어내서 메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기축통화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미국 재정 적자이거든요. 2020년, 21년 엄청 커졌다가 지금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큰 상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최근 50년에 보시면요. 이게 미국 재정 적자거든요. 90년대 클린턴 때 딱 한 번 흑자를 찍은 적이 있고 그 전후에는 계속 적자긴 하지만 지금 적자 폭이 꽤 크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를 GDP 대비 이제 분석을 한 것도 있네요. 보면은 1970, 80년대 좀 낮아졌다가 90년대 좀 높아졌다가 그때 다시 줄어가지고 한 2010년까지만 해도 GDP 7, 80%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후부터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120%까지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건강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요즘 그 미국이 신용 등급도 AAA에서 AA로 다운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은 가계가 강해서 잘 버티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다한 부채로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2에서 5년 동안에 미국 내부 갈등, 중국과의 갈등이 매우 심화될 것이다 라는 말도 했고요. 특히 24년에 미국이 대선이 있는데 이때를 전후로 이제 뭔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레이 달리오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전환도 매우 비쌀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disruption이라고 하죠. 파괴적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disruption의 영향은 어느 쪽으로 갈지,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 잘 모른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컨트 채널이잖아요. 제가 레이 달리오 한 말을 그냥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김에 ADP 지표라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투자하라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ADP 리포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미국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나 그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12개월 신고점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향후 6에서 9개월 동안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매우 양호합니다. 최근 20년 동안에 우리가 6개월, 9개월 단위로 투자를 했으면 늘 돈을 벌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얘가 2023년 7월 6일 날 다시 한번 12개월 최고치를 찍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맨날 분석하는 계절성 패턴도 2026년 또는 28년 위기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레이 달리오는 암흑의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부채 사이클, 내부 갈등 사이클, 외부 갈등 사이클, 자연과의 관계 다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분의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훌륭하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기술이 우리를 구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 기술, 나노 기술, 로봇 기술, 초전도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인류를 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엄청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한 국가에 몰빵을 했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분산 투자, 그러니까 한 정부가 내 자산을 전부 몰수할 수 없게 만드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뭐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 되었든지 금이 되었든지 코인이 되었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향후 3년, 5년, 10년 동안에 지구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그거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기술의 유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자,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으면은 좋아요 그리고 아니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